저희 같은 경우는 목포대학교는 이게 사업단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저희 국립목포대학교 디지털 새싹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은 그 이렇게 패들렛에 그 교환 PPT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초등은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제가 하는 요 AI 온 다문화 관련 프로젝트 수업,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온 세상이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화 과정으로, 특화 과정 이제 도서벽지,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또 프로젝트 수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세 개가 있는데, 네, 저희는 전부 다 이렇게 패들렛 또는 구글 클래스룸 활용해가지고 이제 PPT로 교환을 드리는 걸로 이제 가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2기 때, 지금 2기 후반이죠. 네, 11월, 12월에 수업하시면은 저희는 시스템이 이렇게 학교 신청하시면은, 수업하기 뭐 한 1, 2주 전에, 사업단에서 단톡방을 열어주세요. 네. 주강사분이랑 보조강사분이랑, 그 다음에 학교 신청하신 분, 그 다음에 이제 사업단, 연구원분들 해가지고. 이렇게 단톡방이 열리면 거기서 아마 요 교환도 한 번 더 공유를 드릴 거고, 그 궁금해하시는 뭐 각종 행정적인 사항도 거기서 이제 많은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근데 혹시 오늘 워크숍을 들으시면서 혹시 저는 오늘 이제 수업에 관련된 걸 주로 많이 할 테지만 혹시 뭐 채팅창으로 행정적인 사항이나 뭐 여러 가지 궁금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은 저나 또는 앞에서 이제 설명해 주신 우리 김미선 국립목포대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답변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우선은 제가 채팅창으로 요 패들렛을 링크로 공유를 드렸고요. 어, 오늘 워크샵은 아무리 길어야 1시간일 겁니다. 네, 더 짧게 끝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최대한 임팩트 있게, 하지만 핵심은 빠지지 않게끔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본 자료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거는 제가 이제 오늘 워크샵 끝나면 삭제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사업단에서 한 번 더 공유를 해줄 거라. 저희 과정에서 쓰는 에듀테크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료로 쓰는 계정들이 있어요. 미리 캔버스하고 투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업단에서 단톡방을 열면은 미리 캔버스 계정이랑 그 다음에 투닝 계정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 적절하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프로그램 개요라고 해가지고 약간 저희 학교로 치면 교수학습 과정한 느낌의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열어보면은 어, 이, 이- 이 수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한글 파일이라고, PDF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은, 그, 다문화와 관련된 그림책을 읽고, 아이들이, 어,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기르는 약간 국어과 사회과 수업 느낌인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인공지능 도구들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실 분들이라면 저보다도 훨씬 더 디지털 관련된 역량이 뛰어나셔서 아마 여기 있는 에듀테크라든지 AI 관련 도구들은 아마 충분히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 하시는 분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제 그림책을 읽고요. 그 그림책에서 인상 깊은 장면을 이제 오토 드로우로 표현을 하고, 그걸 이제 패들렛을 이용해서 이제 좋은 말을 붙인 거죠. 디지털 그림책 갤러리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서로 선풀 다는 활동을 하는 게 1, 2차시, 진입기 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업단 공통적인 건데요. 이 창의재단에서 이번에 디지털 새싹 사업 모집을 할때 약간 단계별로 수업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단계명이 똑같거든요. 모든 사업단이. 진입기, 그다음 도약기, 그다음에 성장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다른 사업단들은 8차시 과정이 많은데 저희 기본 과정으로는 근데 저희는 기본 과정이 12차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12차시 수업을 하시는데 444 딱 맞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우리 반 애들 수준을 봤더니, 아, 여기 보니까,
너무 잘하는 애들이어서 진입기 거는 빼도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요 도약기와 성장기를 좀 6차시, 6차시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뭐 반면에 우리 학생들은 성장기까지 있는 것까지 가는 건 좀 무리일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진입기랑 도약기를 조금 늘려가지고 융통성 있게 이제 수업을 하셔서 12차시를 채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적인 건 444 다 하는 게 좋고요. 네. 자, 그러면 1, 2차, 진입기에 대한 1, 2차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다음 3, 4차시가 투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는 간단하게 오토 드로우를 가지고 했다면 이제 투닝을 가지고 아이들이 네컷 만화 그리는 걸로. 주제는 이- 평등 또는 인권, 네, 관련해가지고 여튼, 어, 다문화라는 게 꼭 다양한 나라에 있는 문화뿐만 아니라 뭐 장애인과 같은 뭐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 교과서를 보면은 그 다양한 어떤 가족 형태에 있는 것도 다문화에 들어가요. 뭐 1인 가족이랄지 아니면 요새 딩크족 분들도 많잖아요. 아이 키우지 않고 이제 부부만 이렇게 같이 사는 가족. 이런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 그다음에 뭐 탈북민도 있고 그 다음에 요새 1인 가족이 많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들도 늘어나가지고, 네, 요런 것들. 정말 다양한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핵심은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다. 그래서 모두 다 다른 것을 존중해줘야 된다. 라는 거를 핵심으로 해서 이렇게 투닝으로 네 컷만화 그리는 거를 3, 4차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업을 해보면 3, 4차시가 빠르게 끝날 수도 있고 늦게 끝날 수도 있는데 그건 근데 약간 교사의 어떤 템포 조절에 따라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교사가 좀 이제 차시가 빡빡해가지고 급하면 또 급한 대로 끝낼 수도 있는데 근데 아이들한테 충분하게 시간을 주면은 그 네 컷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그리고 정말 많이 투자를 해서 완성도를 높이게끔 하려고 하더라고요. 웹툰은 아무래도 요새 굉장히 인기 있는 어떤 콘텐츠 형태이기도 하고, 좀 미래 직업으로서 관심 있어 하는 학생들도 많아가지고 되게 현장 반응이 좋은 차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투닝, 네, 고요. 그다음 도약기로 넘어가면은 이제 또 5, 6차시죠. 네, 5, 6차시는 이제 그래도 디지털 새싹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프로그래밍 하는 거를 빠뜨릴 수는 없어서 그래서 엔트리를 가지고 이제 언어 사전 만드는 아주 간단한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서 아주 간단히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구성을 해서 엔트리나 블록 코딩을 처음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5, 6차시를 네, 다문화라는 주제랑 좀 엮어가지고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7, 8차시도 그거에 좀 더 심화된 것들을 조금 네, 더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약기는 엔트리를 중심으로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기가 이제 미리 캔버스를 가지고 카드 뉴스 만드는 거를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요새 뭐 캔바나 미리 캔버스나 뭐 구글 슬라이드 같이 디지털 형태로 하는 프리젠테이션을 만드는 게 이제 필수가 돼버렸죠. 이제 뭐 초등도 이제 이런 거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새싹에서도 그런 영향을 좀 길러야 된다 싶어가지고 네, 요렇게 네, 다문화 카드 뉴스를 미리 캔버스로 만드는 걸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건데 챗봇을 엔트리로 구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상황을 공감해주는 그런 공감 챗봇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 원리를 이해하면 이제 챗GPT에 대한 원리도 초등 수준에서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렇게 12차시를 네,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이제 PPT 교환을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다문화 관련 그림책은 저희 사업단에서 이제 책을 직접 애들한테 다 주면 좋지만 좀 전국 사업이다 보니까 좀 예산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유튜브에 이제 제가
다문화 관련으로 선생님들이 수업할 수 있는 그림책들을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올려놨습니다. 교환은 요 살색은 다 달라요라는 그림책을 가지고 구성을 했거든요. 근데 혹시 이 책이 너무 쉽거나 혹은 뭐 다른 책이 더 좋은 게 있으시다면 다른 것을 활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럼 교환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는 여기 이제 점 3개 누르셔가지고 여기 첨부 파일 다운로드 받으면 PPT 형태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 1, 2차시는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네. 그림책을 통해 다문화의 평등과 존중의 중요성을 알고요. 그다음에 오토드로와 패들렛을 가지고 디지털 콘텐츠를 아주 기초적으로 제작하는 걸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문화가 뜻이 무엇일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책의 내용을 이제 표지를 보고 책의 내용을 이제 예상해보는 저희 국어과 수업. 아마 여기 혹시 초등 교사의 저처럼 이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면 국어 수업 읽기 전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읽기 전 활동으로 만다라트를 많이 하거든요. 네. 너무 이제 많이 알려진 기법이라 자세한 설명은 생각하고요. 여기 가운데 이제 그 뭐 다문화라는 단어, 핵심 단어를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책 제목 있죠. 네. 뭐, 살색은 다 달라요. 이렇게 해놓고, 표지에서 볼 수 있는 단어들을 몇 개 뽑아가지고, 이제 생각을 확장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책을, 표지를 봤더니 다양한 얼굴이 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다양한 얼굴이라고 쓰고요. 그럼 왜 다양한 얼굴이 나왔을까? 그럼 아이들은 막 쓰거든요. 뭐, 다양한 나라, 뭐, 부모가 다르다, 뭐 유전자가 다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다 펼쳐보다 보면 여러 가지 이 책의 표지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이 나오고요. 그 단어들을 가지고 이제 문장으로 조합하면은 한 두세 문장 정도로 조합을 하면 책의 내용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학습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첫 시간이라 좀 아이들과 혹시 뭐 우리 학교 애들을 데리고 하면은 수업이 관계가 없는데 이제 다른 학교 애들이랑 수업을 하시다 보면 좀 어색함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 어색함을 푸는 활동으로 이제 너도 나도 공감 게임이라는 걸 넣어놨거든요. 이거는 저 수업 때 진짜 많이 쓰는 학습지인데, 그러니까 원래 게임은 그래요. 원래 게임을 먼저 설명드리면 선생님이 주제어를 하나 제시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학교라고 해요. 그러면 이 학습지를 모둠별로 갔거든요. 네, 팀별로 뭐 4인 1모듬 해가지고 저희 새싹 클래스가 보통 20명이니까 4명씩 5모듬 하면 되겠죠. 그럼 5팀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학교 하면 생각나는 단어를 쭉 8가지를 쓰는데 근데 남들이 쓸 것 같은 단어를 써야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8가지를 다 이제 모든 5팀이 다 썼어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정해진 순서대로 이제 게임을 시작하겠죠. 그럼 1번 팀부터 이제 단어를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1번 팀에서 우리는 학교 하면 생각나는 거가 교장 선생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팀이 우리 모둠도 있어. 그러면은 나도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게임이에요. 나도 너랑 공감하는 단어가 있다라는 뜻으로.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 세 팀은 아까 옆에 학습지 보시면은 여기 점수 쓰는 칸이 있거든요. 세 팀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3점을 얻어요. 교장 선생님이랑 단어에. 그리고 원래 원칙은 단어가 완전히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교장쌤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뜻을 지닌. 근데 이 게임에서는 단어가 완전히 일치해야 공감한 걸로 원래는 원칙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건 선생님께서 융통성 있게 조절하시면 돼요. 네. 허락을 해주셔도 되고, 비슷한 단어를, 아니면 원칙대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다음 팀이, 두 번째 팀이 학생이라고 있어요. 그랬더니, 나도 다 있어요. 그럼 이거 모든 팀이 다 5점을 획득을 합니다. 그래서 점수칸에 5점이라고 쓰는 거예요. 학생 단어 옆에. 네. 그러니까 이런 건데, 그럼 이거를 이 수업에서는 어떻게 하냐? 어, 이- 그, 여기 보시면 이제 읽는 거잖아요. 책을 읽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만다라트로 읽기 전 활동을 한 거고, 이거는 책을 읽고 난 후에 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
또는 중요하다고 싶은 단어 8개를 써라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게임입니다. 그러면 하다 보면 공감 점수가 5팀 기준으로 5점이 만점이면 공감도가 높은 단어잖아요. 그래서 공감도가 높은 단어들을 이제 칠판에 써서 그것들을 이제 조합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 책의 핵심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네,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렇게, 네,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질문으로 이제 책을 마무리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인상 깊은 장면을 오토드로우로 표현을 하는 거죠. 오토드로우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게 그 머신러닝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의 낙서 데이터들이랑 이미지, 그림들을 이제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딱 집어넣고 그 데이터를 이제 스스로 학습을 해서 이제 다른 데이터들이 들어오더라도 아, 이거는 새겠구나. 이거는 뭐 사과겠구나. 이렇게 사람이 그린 그림을 이제 아이콘으로 인식을 하는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오토드로우는 잠깐 여기 보시면은 네, 혹시 처음 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 네, 요런 사이트거든요. 네, 그래서 그 그림판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딱 하나 차이점이 요거죠. 여기 오토드로우라고 이제 반짝반짝거리는 그림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네, 제가 이제 지금 노트북으로 하고 있어서 네, 손가락으로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지금 곰을 그리려고 열심히 여기 나왔네요. 네. 그러면 여기 위에 인공지능이 추천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그림책과 관련된 네, 그 그림을 네, 그리게 해가지고 마지막 패들렛에 공유해서 마무리하는 네, 그런 활동이 1, 2차시입니다. 네. 1, 2차시에 대한 설명은 드렸고요. 그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굳이 1, 2차시는 약간 좀 도입이기 때문에 아, 우리 애들은 좀 오토드로우로 그리는 것보다는 진짜 손그림을 그려가지고 조금 책에 더 몰입감을 주고 싶다 하시면 손그림으로 그리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저희 반 애들이랑 수업을 한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 애플 기기 가지고 이제 수업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어, 그 애플이든 그 안드로이드든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그림 그리는 도구 프로그램에다가 사진 불러와서 불투명도를 이렇게 낮추면은 저희 옛날에 투명 종이에 연필 따라 그리는 것처럼 이 책의 표지에 있는 캐릭터를 따라 그릴 수가 있어요. 네. 혹시 학교나 이런 곳에 혹시 펜으로 그릴 수 있는 학교 환경이 된다면은 이렇게 캐릭터 하나를 잡고 따라 그리기 활동을 하면은 또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고도화 한다고 하면은 이런 표지의 그림 따라 그리기 약간 디지털 창작 느낌으로 이렇게 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네, 1기 클래스와는 다르게 2기 클래스에서는 조금 제한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 4차 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3, 4차 시는 투닝에 관련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책을 읽고 여기 보면은 그 인권과 관련된 영상을 넣어놨어요. 결국 다양한 사람들의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 존중하자는 게 인권과 연결되는 게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거든요. 여기도 이제 다문화를 언급하면서 인권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 네, 요 영상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고 아마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보고 그 보니까 네, 두 번째 영상보다 요 첫 번째 영상이 훨씬 더 보기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요 첫 번째 영상을 보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인권이 중요한 까닭을 5Y 기법으로 한번 아이들이랑 같이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게 좀 고학년에 나오는 개념이잖아요. 처음 중학년 애들은 좀 쉽게 와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쉬운 영상을 보고 왜 그럼 우리가 인권이 중요할까? 그러면 애들이 막 왜 인권이 중요할까?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소중해서. 사람들은 왜 모두 소중할까? 그러면 어, 모두 다 부모님
한테 태어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왜 기법을 이렇게 꼬리에 물고 가다 보면은 인권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나오거든요. 이게 원래 그 창의성 기법으로 많이 하는 건데, 네, 이렇게 국어 수업 때도 적용을 할 수 있어서 여기 넣어봤습니다. 어려우면은 5Y까지 가기 어려우면 3Y까지만 하셔도 돼요. 왜를 세 번만 묻게끔 네, 하셔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5Y가 어디서 유래됐는지에 대한 이런 예시 프리젠테이션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영상도 봤고 왜 인권이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네컷 만화 그리기를 이제 하는데요. 그 수업을 해보니까 제가 그 언급을 안 해가지고 보통 네컷 만화 그릴 때 스토리보드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잖아요. 근데 제가 교환에 안 넣었더니 그 수업을 하시면서 바로 튜닝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힘들어 하더라라는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교환에는 제가 아직 넣진 않았지만은 그 2기 때 수업을 하실 때그 네 컷 만화 만들기 전에 간단하게 빈 A4 용지라도 아니면 또는 뭐 다양한 디지털 도구들 있잖아요. 뭐 패들렛이든 뭐 여러 가지 걸 이용해서 1컷에는 어떤 장면을 넣을 거고 2컷에는 어떤 장면을 넣을 거고 이런 좀 생각할 수 있는 스토리보드 짤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투닝을 만들게 하면은 훨씬 더 잘하니까 그 부분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보드 하는 것도 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그 투닝 계정이 있거든요. 이렇게 사업단에서 아마 공유를 주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60개 계정을 지금 계약을 해놨는데, 한, 한 날에 혹시 세 클래스 이상 돌아가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사업단에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단톡방이 열리면은 몇 번부터 몇 번 계정까지 사용하세요라고 말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20개 단위로 끊기 때문에 이렇게 네, 20개 단위 하셔가지고, 그 실제로 클래스, 네, 하는 애들한테 이렇게 미리서,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닝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 지금 있거든요. 네, 보시면은, 네, 여기에 혹시 아이들이 그 실은 이런 디지털 수업을 하면 사이트를 왔다 갔다 거리는데도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줄이려고 제가 일부러 요 패들렛에 전부 다 관련된 사이트를 다 넣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투닝 해놓고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네요. 잠시만요. 로그아웃 하고 여기 로그인 하셔가지고 그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구글 계정이거든요. 그래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한 다음에 여기서 다른 계정 사용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목포대학교에서 준 계정으로 이렇게 로그인 하시면 구글 계정이 아닌가 보군요. 네. 잠시만요. 요건가? 쿨스쿨인데 이건? 이메일 계정으로 로그인, 맞다.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 구글 계정 하지 마시고, 여기 이메일 계정으로 로그인 하셔가지고, 네, 여기 목포대 사업단에서 준 메일과 비밀번호는 전부 다 ABC123 느낌표로 통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은, 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아마 여기 가보시면은 투닝 챗, 뭐 투닝 캐릭터, 그다음에 투닝 매직, 튜닝 에디터 하면은 이제 여기에 지금 저희 사업단 애들이 만든 이런 각종, 네. 오, 되게 많이 만들었네요. 그 사이에. 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만든 것들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뭐 만드는 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여기 그동안 다른 학교의 아이들이 만든 작품을 좀 보면서 좀 생각을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혹시 튜닝이 처음이신 분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요거 하나하나 조금 일단 아이들이랑 천천히 경험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튜닝 챗이라 해서 GPT와 비슷한 이런 생성형 AI도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튜닝 캐릭터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여기 보시면 세종대왕 누르면
이게 지금 투닝으로 그린 그림이랑,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옆에 있는 요 캐릭터들이랑 실제 대화, 요새 근데 이게 너무 많죠. 투닝뿐만 아니라 뭐, 리튼도 있고, 그다음 뭐 GPT나 이런 것도 학습하면 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투닝에서도 이렇게, 투닝 캐릭터 해가지고 이렇게, 네. 각종 캐릭터들과 대화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캐릭터가 엄청 많습니다. 네. 한번 챗봇을 경험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해봐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투닝 매직이라고 해서 네, 이렇게 이미지 생성하는 겁니다. 저희 GPT에서 예전에 한창 지브리 스타일 유행할 때 엄청 만들었잖아요, 선생님들. 그런 것처럼 요 GPT도 이제 요 투닝도 GPT나 이런 다른 생성형 AI들 끌어와가지고 요 안에서 이제 만들 수 있는 거라는데 그거를 조금 인터페이스를 조금 더 여기 그림에 초점화 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미 다 있죠. 예를 들면 뭐, 어, 어, 가을이 와서, 기쁜, 남학생의 모습을 그려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싶은 걸 이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각 화가의 화풍들을 이렇게 해놨어요. 예. 근데 나는 이 미술 작품들의 화풍을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이 화풍 없음을 선택하면 또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생성 장수 한 장 할지 뭐 두 장 할지 이런 거 선택하고 이미지 크기 가로 세로나 이런 비율 같은 것도 해서 이미지 생성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지 생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흥미를 올리는 차원에서 네,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일 무료 횟수가 30으로 제한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요 횟수도 확인하셔가지고 아이들이랑 같이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가장 핵심이죠. 저희가 네컷 만화를 그리려는 이유가 투닝 에디터라고 이렇게 여기 제작하기 누르면 됩니다. 제작하기 누르면은 네, 여기 보시면 그림판 도구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다만 옆에 캔바 아시죠? 캔바랑 되게 인터페이스가 비슷하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다문화와 관련된 네컷 만화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템플릿 같은 것도 검색을 해보고 아니면 배경을 내가 이제 스토리보드를 짜게끔 하라고 제가 아까 부탁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배경을 학교로 하겠다, 교실로 하겠다, 그런 것들, 배경들을 이렇게 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템플릿보다는 여기 배경 가가지고 학교, 배경에서 이렇게, 네, 누르면 이렇게 불러와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캐릭터를 이제 찾아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네, 이렇게 웹툰을 만들 수 있는 건데, 특징이 여기 보시면 캐릭터를 눌러보면, 이런 아이콘이 떠요. 여기 보시면 고개 각도나 이런 것들, 네, 인공지능 도구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네, 이렇게 다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면, 측면, 후면, 이렇게 캐릭터 다 돌릴 수 있고요. 얼굴도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정면으로 바꾼 다음에, 하면 이렇게 머리 스타일도 다 이런 식으로 네, 전부 다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주름이나 뭐 안경이나 이런 것들 다 네,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이렇게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거든요. 이거를 자기 손으로 직접 다 하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는 일인데 인공지능 도구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도 가르쳐 주시면 이렇게 해서 옆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 페이지 추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페이지 추가해서 하나, 둘, 세 번 추가해가지고 네 컷 만화 그리게 하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은 다운로드 누르시면은 네 이렇게 네 컷 만화를 네 컷으로 해가지고 네 컷 다운로드로 해서 다운로드하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컷 만화가 완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3, 4차시는 튜닝을 가지고 하는 걸로 네, 구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5, 6차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 6차시를 가시면은 네.
여기 다문화 번역기 만들기거든요. 엔트리에 대한 거를 좀 하고 싶어서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인공지능 번역이 무엇인지 그와 관련된 영상도 좀 넣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 번역 기술이 필요한 상황 해가지고 이렇게 특히나 여행 갔을 때 진짜 많이 사용하죠. 네, 요새 구글 번역기가 엄청 발전을 해가지고 정확도도 정말 높아졌고, 그다음에 뭐 이제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 지역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네, 요런 번역하는 도구들을 쓸 때가 가끔씩 있어요. 네. 그때 이제 그런 사람들과 소통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것들을 조금 선생님이 약간 몇 가지 상황 제시하고, 그다음 아이들 발표도 듣는, 네, 그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영상 몇 가지 첨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엔트리 가가지고 이제 처음 하는 애들을 위해서 이제 아이디 비밀번호 하는 방법이랄지, 그다음에 만약에 엔트리가 아예 처음이고 블록 코딩이 처음인 애들은 엔트리에 지금 튜토리얼이 올해 생겼어요. 원래 없었는데 올해 생겨가지고, 네. 그래서 그 튜토리얼에 있는 것들을 또 하나씩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엔트리 학습하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가시면은 그 엔트리와 관련된 튜토리얼을 되게 쉽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딩이 처음인 애들 대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튜토리얼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엔트리가 익숙해졌다면 이제 엔트리로 다문화 번역기 만들기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 설명을 넣어놨습니다. 네. 그런데 요거를 어, 제가 요렇게 예시 작품을 다 하나씩 실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이게 디지털 새싹 강사 하시는 게, 요새는 좀 강사 인력풀 파이가 커져가지고, 그 블록 코딩을 잘 못하시지만, 아까 같은 인공지능 도구나 에듀테크를 잘 하셔서 강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또 이런 프로그래밍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좀 다양한 강사분들이 듣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예시 작품을 하나씩 올려놨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이거는 네, 이거는 어, 안녕이라는 말을 영어로 바꾸고 그 다음에 영어로 말하게 한 인공지능 번역 기능이 들어간 아주 간단한 네,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은 아마 다른 걸 거예요. 저는 재계정이라 리메이크하기 돼요. 리메이크하기 맞나?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요 메뉴를 누르시면은 제가 한 요 블록 코딩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 보라 색깔 있죠? 요 보라 색깔이 요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에서 여기 인공지능 블럭에서 여기 보시면 메뉴 보이시죠? 여기 읽어주기와 번역 두 가지를 가져와 가지고 만든 거예요. 여기 인공지능 블럭에서 이거 두 개 선택해 가지고 불러오면 원래 여기 빈칸인데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를 영어로 말하고 이때 말한다는 거는 이 말풍선으로 뜬다는 겁니다. 네, 말풍선으로 뜨고 그 다음에 영어로 실제 음성으로 읽어주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일본어로 바꾸면 네, 이런 식으로 이게 미리 보기에서 가끔씩 소리가 재생이 안 되더라고요. 네. 아마 완성하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네, 스페인어는 또 되네요. 네. 이런 식으로, 너희가 아주 간단하게 번역하는 걸 만들 수 있다 해가지고, 요걸 이제 또 단어를 바꾸면 또 되죠. 사랑해. 네, 사랑해 바꾸면, 예,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데이터가 하나씩 쌓여가지고 구축을 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 번역기가 된다라고 초등 수준에서 아주 간단히 접근할 수 있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예시가 지금 밑에 두 개 더 있는 거거든요. 경험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고, 네, 아주 간단하게 인공지능 블록을 체험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네, 대답해주는 이런 애들 있죠? 네. 그래서 5, 6차시는 엔트리에 인공지능 블록을 활용해서 엔트리에 아주 기초를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혹시 엔트리
아이디는 어떻게 하냐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여기 엔트리는요, 이제 여기 보시면 나의 학급이라는 게 또 이번 연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나의 학급 가셔가지고 새로운 학급 만들기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네, 요렇게 네, 만드시면 이제 만든 학급으로 이동을 하면은 네, 네, 이런 식으로 학생 관리 여기 학생 관리 누르면 여기서 학생 추가를 하셔도 되고요. 20명이 너무 많으면 여기 엑셀 파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20명을 일괄 아이디 비밀번호를 생성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엔트리 아이디가 고민이신 분들은 여기서 일괄 생성하시면 된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선생님들 잠시만요. 저 불이 꺼져가지고 잠시만요.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제가 지금 학교거든요, 오늘. 네, 그 초과 근무를 할 일이 많아가지고 네, 초과 근무 하고 있다가 이제 워크숍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5, 6차시는 됐고요. 7, 8차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7, 8차시는 제가 순서를 좀 바꿨어요. 그 약간 밸런스를 맞추려고. 네.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처음에 제가 그 과정안처럼 생긴 요 기본 과정 개요에는 요 미리 캔버스 만드는 게그 11, 12차시 9, 10차시죠? 9차시, 10차시로 돼 있었는데 이걸 좀 땡겼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5, 6차시가 좀 호흡이 길게 만들었었거든요. 5, 6, 7, 8. 근데 교환을 개발하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4차시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짧게 끝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뒤에 챗봇 만들기가 시간이 생각보다 처음 하는 애들 기준으로 오래 걸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 챗봇 만들기를 성장기로 그냥 쭉 늘려버리고 그 앞에 있던 요 성장기의 앞부분에 있던 것을 요렇게 앞으로 네 도약기의 뒷부분으로 넘겨서 그래서 교환에는 이제 네, 미리 캔버스로 카드 뉴스 만드는 게 지금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조금 그 개요랑 달라졌다는 점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문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해야 된다. 서로 공감해주고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다름들이 하나씩 모여서 세상이 아름다운 거다. 모두 다 똑같으면은 세상이 아름다울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어, 미리 캔버스로 카드 뉴스를 만드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조금 생성형 AI를 조금이라도 쓰게끔 하고 싶었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워낙 지금 작년과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지금 많은 게 발전을 해버렸고, 지금은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냐면, 혹시 A, AGI라는 개념 들어보셨나요? 범용인공지능? 네. 그러니까 전에 AI들은 이 GPT를 포함한 생성형 AI도 마찬가지고, 여튼 데이터를 집어놔야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스스로 학습을 해서 그걸 디벨롭 해가지고 결과물을 하고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이 범용 인공지능은 뭐냐면 데이터를 안 넣고 그냥 저희 사람처럼 그냥 자율학습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네. 지금 원래 근데 이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몇 년 전만 해도 절대 불가능한 기술이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지금 생성형 AI를 비롯해서 인공지능 기술이 너무 많아, 너무 빠른 속도로 진화하다 보니까 그 범용 인공지능이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게 학계의 지금 그 전반적인 분위기로 바뀌었고, 5년 안에 되냐, 10년 안에 되냐, 20년 안에 되냐, 이거 가지고 의견이 분분하다 되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혹시, 좀 얘기가 새긴 했는데, 메타에서 그 인공지능 안경 만든 거 보셨나요?
이게 왜 굉장히 획기적인 거냐면, 일단은 이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안경 속에서는 내가 그 여러 가지 데이터나 화면을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화면이 원래로 치면 이게, 안경은 이게 뚫려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 글씨가 떠 있으면 바깥에서도 사람들이 여기에 뭔 글씨가 떴는지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보인대요. 네. 그러니까 안에서 나만 이렇게 이 글라스 안에 있는 화면이나 데이터를 보고 밖에 있는 사람이 내 안경을 보면 그 데이터를 볼 수가 없대요. 그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걸 해냈고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학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을 탑재를 해버리면 그동안 인공지능들은 이 세상에 있는 데이터들을 그 텍스트나 아니면 인간이 이렇게 넣어준 영상이나 이미지를 했는데 그냥 여기에 넣어버리면은 이제 안경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세상을 보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1인칭의 시점으로 세상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인공지능을 학습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가 예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튼 말이 길어졌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튼 초등학생 입장에서 한번 가볍게라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저는 사용하는 경험이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네,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생성형 AI라는 게 만 18세 미만 사용 금지고, 그다음에 뭐 쓰려면 학부모 동의서 같은 것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수업에 제약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이들 아실 텐데, 초등학교 수준에서 그 우리 아이 AI라고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만든 생성형 AI가 있습니다. 요 네이버 클로바랑 제미나이 구글, 그다음에 오픈 AI GPT랑 협업을 해가지고 여기 바로 시작 누르시면 별도의 로그인 없이 그냥 그 초등학생들 수준에서의 챗봇. 그러니까 아주 축소판의 GPT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무리 데이터를 애들이 가스라이팅하고 막 이상한 거를 얻어내고 싶어도 그걸 다 많이 차단을 시켜놔가지고 그런 게 좀 덜 나옵니다. 네,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생성형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능은 떨어지더라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문 어 다문화를 주제로 뭐 하드 뉴스를 만들 거야. 네 컷 정도 만들 건데 문구를 추천해줘.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워낙 문구 만드는 거 어려워하니까 조금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같이 만들어 보자라는 식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도움 받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네,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생성형 AI 쓸 수 있게끔 넣어봤고요. 여기 보시면 생성형 AI한테 프롬프트 넣는 방법도 제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페르소나, 역할을 좋아하죠. 너는 초등학교 몇 학년 학생이야? 목표, 다문화 카드 뉴스를 4컷 만들 거야. 선생님이 4컷을 만드는데, 뭐, 주제는, 다름은 틀린 게 아니다. 라고 했어. 그 다음에, 그런데 나는, 뭐, 이런 내용은 꼭 들어가면 좋겠어. 해가지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상세하게 쓰는 방법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미리 캔버스로 하는데요. 미리 캔버스도 그 무료는 좀 제한이 있어서 저희 사업단에서 또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이렇게 유료를 쓸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네, 저희 패들렛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네, 로그인 한 다음에 이것도 이메일이었을까요? 제가 잠시만 해볼게요. 네. 여기 가서 여기 혹시 여기서 복사 붙여넣기 안 되시면 게시물 열기 누른 다음에 하시면은 복사 붙여넣기 되거든요. 네. 구글 계정을 제가 학교에 여기 사업단에 한번 드렸었는데 구글 계정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지금 구글 계정이거든요. 이게. 네. 저희 같이 교환 개발한 선생님께서 구글 그 트레이너이셔가지고 그 트레이너 자격으로 구글 계정을 좀 몇 개 생성을 해주셨어요. 저희 사업단 학생들이 쓸 수 있게끔. 네.
고 비밀번호 전부 다, A1234566이군요. 네, A. 구글로 가입하셨네요. 라고, 네, 네. 그럼 구글로 이렇게 가입을 해서, 네. 지금 제 개인 계정으로 가입했네요. 잠시만요. 여기서 로그인, 구글. 하면 자동으로 들어가시는군요. 그러면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요런 데 누르시면 프로필 추가가 있어요. 그럼 프로필 추가 누르셔서, 여기서 로그인 하라고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업단에서 준 계정을 추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네, 구글 로그인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미리 캔버스 들어가게 하시면은, 네, 그 미리 캔버스에 걸 여러 가지 거를 유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그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여기 미리 캔버스에 여기 보시면, 네, 그 프로젝트라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새 디자인 만들기 누르시면 돼요. 새 디자인 만들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저희는 인쇄물 관련된 거죠. 출력물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여기 여기에 요 서식이 떠요. 네, 그래서 요런 거 한번 쭉 보시면은 여기 홍보 마케팅 쪽에 여기 카드 뉴스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카드 뉴스 누르시고 하면은 이제 제가 확대했다 말았다 하니까 요렇게 뜨는군요. 잠시 죄송합니다. 새 디자인 만들기, 인쇄물 출력 디자인하기, 그 다음에 카드 뉴스. 그럼 이렇게 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템플릿에서 뭐 다문화 이런 거 검색하면은 이런 다양한 다문화 관련 카드 뉴스 템플릿이 뜨거든요. 그럼 그걸 불러와가지고 한 4컷 정도 이제 다문화 관련된 카드 뉴스 만드는 걸로. 네,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캔버스도 마찬가지로 캔바랑 되게 인터페이스가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투닝이랑도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쵸. 투닝이랑 완전히 메뉴 인터페이스가 비슷하죠. 다만 투닝은 여기가 4컷 만화 그리는 거고, 이제 미리 캔버스는 이제 PPT나 이런 카드 뉴스 같은 어떤 텍스트 기반의 그 컨텐츠를 만드는 거죠. 네.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네. 다음 이제 이렇게 끝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미리 캔버스가 만약에 나는 별로다 하시면은 갖고 계시는 제가 여기 교환에는 이제 미리 캔버스만 넣었지만 조금 고도화를 하면은 그 구글 슬라이드도 괜찮거든요. 대신에 구글 슬라이드는 좀 더 예쁘진 않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은 정말 있어요. 구글 슬라이드만큼 진짜 쉽게 만들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글 슬라이드를 가지고 카드 뉴스가 아니고 그냥 프리젠테이션 만들기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캔바 요새 진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캔바를 가지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래서 여튼 선생님들께서 각 잘 하고 계시는 그런 에듀테크 도구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카드뉴스 만들기와 흡사한 컨텐츠를 만들어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교환인데요. 여기 보시면 9에서 12차십니다. 네. 여기는 이제 공감하는 챗봇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챗봇과 관련된 것들 여러 가지들 넣어놨고요. 우리 생활 속 인공지능 찾아보자. 그래서 생성형 AI나 이런 인공지능 윤리화 같은 것도 좀 넣어놨습니다. 재단에서 그 인공지능 관련된 거 할 때 꼭 언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작년부터 강조를 해서 저희도 이렇게 넣어봤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인공지능 윤리 기준 이런 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을 조금 더 아이들이 흥미있게 체험하기 위해서 브랜드 마크라는 걸 했는데 이게 조금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저희 1기 때 했던 거와 다르게 여기 보시면 이거 로고 만들기거든요. 그래서 학교 로고 만들기 하면 재밌는데 여기 보시면 크리에이트 마이 로고 해가지고 브랜드 네임 보곡이라고 할게요. 이게 한글로 하면은 원래 한글로 해도 또 어느 정도 봐줄 정도로 됐었는데 지금 업데이트된 버전은 영어로야 훨씬 더 작업이 잘 되더라고. 그래서
그 학교의 영어 이름을 가지고 로고 만드는 걸로 해보시면 좋습니다. 저희 도곡초니까 도곡하고요. 그다음에 키워드가 저희가 도곡 스타 교육이거든요. 교육과정 이름이. 그래서 스타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테마 이런 것들 고르고. 요런 거 하면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요렇게 로고가. 네. 그래서 이것도 인공지능이 지금 붙어가지고 이미지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추천을 하면서 이렇게 뜨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유료로 바꿔가지고 여기 보시면 구입하라고 돼 있죠. 네. 에디트 하면은 에디트가 됩니다. 이런 거 조금 움직일 수 있고 여기 타이틀이나 아이콘 같은 거 더 추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됐는데 그냥 이거는 맛보기이기 때문에 굳이 막 이렇게 수정까지 갈 필요 애들은 근데 또 수정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또 막상 하니까. 네. 이런 거 가지고 아 이렇게도 이미지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교환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교환 뒷부분은 그 생성형 AI 엔트리로 GPT 만드는 거를 이렇게 해놨어요. 네. 그래서 이건 쭉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 예시 작품도 아까처럼 다 올려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기소개 챗봇부터 만들면 좋아요. 네. 그래야 공감하는 챗봇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 코드 보시면은 아, 이건 제가 만들었던 건데 잠시만요. 이거 빼고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해가지고 이 빨간색이랑 요 끝에 아이콘을 보시면 여기 잠깐만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여기 끝에 보시면 여기 아이콘이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이 블럭이 있는 메뉴를 뜻합니다. 네, 색깔이랑.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런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기 갖고 와서 요렇게 네, 계속 반복하기 블럭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여기만 좀 핵심으로 아시면 되거든요. 여기 보면 다른 거는 다 그냥 일반적인 블록 코딩 블록을 쌓은 건데 여기 인공지능 모델을 넣은 거예요. 여기 가보시면 인공지능에 인공지능 모델 학습하기가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면은 여기서 이제 저희는 텍스트를 사용한 거죠. 요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하면은 이제 저희가 자기소개 챗봇을 만드는데 어떤 챗봇이냐면 전부 다 구현을 할 수 없으니까 딱 세 개만 구현을 하거든요. 이름을 말하면 자기 이름을 말하고, 학교를 물어보면 자기 학교 물어보고, 나이를 물어보면 나이를 대답하는, 네. 그런 세 가지의 답을 할 수 있는 자기소개 책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과 관련된 질문을 인식해서 이름을 대답해야 되니까, 이름과 관련된 질문 데이터를 넣어야 돼요. 여기는 학교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데이터를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나이를 물어보는 질문 데이터를 넣어야 돼요. 근데 전에 같았으면 이거를 다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아까 같은 우리 아이 AI 같은 생성형 AI를 이용하면은 이런 질문 데이터를 쉽게 생성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생성형 AI로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름을 물어보는 질문을 만들려고 해. 이름을 물어보는 질문 5개를 추천해줘. 10개라고 할게요.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10개의 이름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엔트리는 데이터를 구분할 때, 저는 꼭 아이들이랑 수업할 때 이 부분을 읽게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모델이 학습할 학습 데이터를 아래에 작성해 주세요. 그런데 5개 이상 입력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여기 학습하기가 파란색으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5개 데이터 이하면은 활성화가 안 됩니다. 이렇게 회색깔이어서 학습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을. 네. 해야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이렇게 쉼표로 구분한다. 애들이 이걸 모르면 엔터로 구분하거든요. 엔터로 구분하면 그냥 콩으로 데이터 한 개로 봐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쉼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오면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엔트리에 학습시킬 거라
쉼표로 구분해서 열 문장을 써줘. 라고 하면은 한번 해볼게요. 해주나 안 해주나? 이게 해줄 때가 있고 안 해줄 때가 있더라고요. 수업을 해보면은. 오, 아, 아니, 그러지 말고 아가야. 네. 자, 여기 보면은, 그럼 이렇게 할까요? 이 10개의 문장을 줄바꾸기 하지 말고, 쉼표로 구분해줘. 따옴표, 쌍따옴표도 빼도 돼. 이렇게 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저희 새싹이 이제, 기본 기능 증진을 목표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기반 목표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이거 화면 띄우시고 타자 쓰게끔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시간대 타자 연습을 하지, 그러지 않고서는 타자를 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타자 연습시키는 의도로 이렇게 열 문장을 쓰게 하는 것도 괜찮고요. 얘 해주네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복사해 와서 컨트롤 C. 아이들이 이 수업을 듣다 보면 컨트롤 C, 컨트롤 V에 엄청 익숙해집니다. 네, 그것도 굉장한 이득이죠. 그쵸? 네.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10개씩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학습을 시키면 아까 그 보라색 그 블록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네, 요것들이 뜨거든요. 예, 요렇게 뜨면서 이제 여기에 있는 챗봇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기소개 챗봇 만들면 여기 보시면 감정 챗봇도 똑같거든요. 다만 물어보는 게 그러니까 감정 챗봇은 뭐냐면 여기 한번 봐볼게요. 여기 감정을 공감하는 챗봇인데요. 네. 지금 슬픔, 화남, 기쁨, 그 다음에 우울이었나? 하여튼 네 가지 감정을 지금 학습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쓰면, 그럼 이렇게 공감을 해주죠. 근데 이 공감할 때 그 소리도 조금, 실은 우는 애한테 더 울어버리면은 더 울어버릴 텐데, 그쵸? 조금 기분 좋은 소리로 바꾸면 좋겠네. 이렇게 소리까지 넣어가지고 공감해주는 챗봇을 이렇게 만드는 걸 했는데요. 여기 코드 봐보시거나 리메이크 하기 누르시면, 리메이크 하기가 맞네요. 로그인 안 했을 때. 네. 그럼 이렇게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거 학습을 어떻게 시켰냐면, 여기 인공지능에서 인공지능 모델 학습하기 한 다음에, 여기 클래스에 이제 기쁨과 관련된 단어들이 등장하면 그 사람이 감정이 기쁘다는 거겠죠. 그다음에 슬픔과 관련된 단어, 그다음에 뭐 화남과 관련된 단어, 그다음에 그다음 칭찬에 됐다. 칭찬. 네. 칭찬과 관련된 단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아이에다 시킨 거죠. 기쁜 감정과 관련된 단어 20개를 써줘. 쉼표로 구분해서 나열해줘.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엔트리 만드는 것보다 감정 단어를 생각하는 걸 아이들이 훨씬 더 어려워하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을 해주거든요. 네. 그럼 요거 이제 맞는지 확인하고 가끔씩 단어가 틀릴 때가 있더라고요, 얘가. 네.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이제 지금 이미지 모델이었군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텍스트 해가지고 여기에 기쁨 해가지고 이렇게 네, 하고 또 클래스 한 다음에 학습하기 누르면은 이제 인공지능 모델이 만들어지면서 적용하기 누르면 이렇게 보라 색깔 블럭이 뜨면서 이와 같은 블럭으로 쌓으시면은 네, 이제 이런 감정 챗봇을 이제 코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2차 시 수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 12차시를 4차시씩 나눠서 전부 다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근데 또 이게 학교 상황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학교랑 이렇게 잘 상의하셔가지고 최대한 저희 교환의 안의 것을 많이 다뤄주시되, 어, 혹시 선생님들 더 잘하시는 거 하셔도
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저희 프로그램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교환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도구는 바뀌더라도 수업 내용은 좀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좀 수업을 하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여기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조금 넣어놨거든요. 네. 저는 이제 새싹할 때 다른 학교들도 수업을 하는데, 안전 문제 때문에 혹시 아이들이 나갔다가 뭔 사고가 일어나거나 그럴까봐, 그래서 가급적 쉬는 시간에 화장실 제외하고는 이런 쉬는 시간 프로그램들을 컴퓨터실이나 이런 노트북 앞에서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쉬는 시간 프로그램도 좀 넣어놨습니다. 재밌게 할 수 있는 걸로. 네, 일단 제 부분은 다 마무리됐고요. 혹시 질문이 좀 있으실까요? 아까 채팅이 하나 올라오는 것 같던데. 아, 네, 대답을 해주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네, 다 끝났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이렇게 마이크 켜셔도 괜찮고, 채팅창으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제가 마음속으로 한 10초 셌는데,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혹시 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 뭐 사업단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하셔도 되고요. 네,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저희 미선쌤을 비롯해서 저희 목포대 직원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실 거니까, 아까 앞서 미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만, 네, 열심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 마치고 이제 마이크를 다시 저희 김미선 선생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